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일주일 내내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주말 앞두고 미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야, 이게 변동성이 있나? 물론 위로 나온 변동성이라서 좋지만 미국에서 뭐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오늘 별로 잭슨 홀 미팅이 별거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원래는 제가 이제 좀 우려감으로 혹시나 빅스텝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좀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패트리 하커 그 연준 위원들의 이 발언들. 그러면서 약간 베이비 스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나왔는데 제 화면 보면서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 가지고 어제 미국이 초반에 이제 1% 선물 강세 보였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거든요. 이 지점에 쫙 올라가다가 이때 올라갔다 좀 내렸다가 이때 팍 올라갔던 요인이 이 패트리 하커의 그 연준 위원의 발언.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파월 연준 의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리딩하는 듯한 모습에 0.5%의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0.5% 이상, 그러니까 75bp로 가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빅 스텝이잖아요. 네, 0.5 정도가 베이비 스텝으로 좀 간주를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한번 환호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또 휙 떨어졌던 게 이 캔버스 시티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다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쭉 한번 또 밀렸어요. 이때 보시면. 그리고 다시 올라갔던 부분들은 블라드 연은 총재가 이전보다 약하게 발언했었습니다. 인플레는 잡긴 할 텐데 원래 여태까지는 이제 데이터를 안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발언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이터를 보고 긴축 강도를 결정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 맞춰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거죠. 블러드 연은 총재가 사실은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근데 사실 이분이 내년에는 투표권이 없어요. 금리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뭔가 힘이 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매파적인 사람이 그나마 데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뭘까요? 조만간에 나올 9월 달에 나올 바로 이제 CPI겠죠. CPI가 약하게 나오면 순조롭게 또 이제 0.5 정도 인상으로 좀 굳힐 수 있는 가능성들이 투자자 사이에서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1% 넘게 다시 이 상승폭을 반납했다가 다시 또 올라갔던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9월 달에 75bp 올리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물론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 뒤로 금리 인상 속도나 폭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것을 시장에서 다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어제 자정에 나왔던 캔자스 그 연준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 굉장히 많이 하회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경기 후퇴 국면이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빅스텝을 밟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역으로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림을 이미 반영을 한 미증시라면 우리 시장도 다음 주에는 뭐 어떤 그런 안도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데 실제로 그럴지 오늘 마켓 타이밍 포인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뭘 빠르게 체크할까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계속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뭄 얘기 좀 많이 해드렸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 유럽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죠. 이번엔 또 프랑스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 휴가를 끝내고 바로 첫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기사에 나왔지만 풍요의 종말이 앞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에너지 위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 발발한 6개월이 넘었잖아요.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제 독일이든 뭐 어찌 보면 러시아가 계속 협박을 하고 있죠. 가스건 잠글 것이다. 다시 풀었다가 뭔가 또 이상이 있어서 잠깐 중단한다. 이러면서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레코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나마 프랑스는 다행인 게 뭐냐면 원전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거겠죠. 독일은 이미 지금 6개 남은 것도 2025년까지 폐쇄 입장을 계속해서 굳혔지만 그것 때문에 독일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에너지 위기, 그리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부분에서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한 나라의 어찌 보면 이제 유럽에서 유로를 이끄는 영국을 제외한 유로를 이끄는 두 국가가 바로 독일과 프랑스이지 않습니까? 프랑스 서유럽의 강자인 프랑스마저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이제 에너지 대란 또 이 관련된 부분, 자원 부분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오랜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전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소규모 전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파란색이 이제 우크라이나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빨간색이 러시아의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인데 지금 계속 뭐 남부 지역을 수복하겠다 의지를 계속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전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여태까지 본인들이 빼앗겼던 땅을 수복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원하겠다. 전반적으로 지금 또 어제도 뉴스가 보도됐던 게 미국에서 군수 물품을 3조 달러 이상을 지원을 했다는 또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이 도와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또 조금 안타까운 현실로 좀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안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어제 뉴스도 소포다 보시다시피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원래 기존 러시아의 정규군이 190만 명인데 이거를 204만 명으로 증원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약 14만 명을 징집하겠다. 이게 좀 제가 죄송하지만 잘못 나왔습니다. 204만 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만 명 정도를 증원한다는 거겠죠. 예, 오타가 났습니다. 그런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될 거로 판단하고 있어요. 전장 상황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전쟁을 계속 장기화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젤렌스키도 지금 뭐 100만 명의 지금 군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에 투입된 군대가 약 20만 명이거든요. 조금 더 증원을 해가지고 좀 뭔가 이제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다 나와요. 예. 뭐냐면 결국은 에너지 그리고 농업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포인트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잠시 뒤에 또 하나하나 또 추가적인 부분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정도로 포인트 관련된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굉장히 반응이 뜨거워요. 네. 아마 어제 그 유가 180달러 발언이 네. 좀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네. 이렇게 긴장하세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예.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 매니저께서는 전쟁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켓타이밍 모델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네. 오늘도 상당히 궁금해요. 저희 늘 바닥은 다졌지만 상단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또 시장에서 많이 잘 방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재밌어가지고 시장이. 자,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한 마켓타이밍 모델을 볼까요? 오늘은 코스닥 150 지수를 코스닥.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네. 보겠습니다. 예. 아, 코스닥.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패닉 강도가 30, 그리고 30일 날 50. 다음 주 8월 31일이면 수요일인가요? 네. 마지막 8월의 마지막 날 그렇죠. 뭔가 나오겠네요. 방향성이 확실히. 네, 일단은 계속해서 뭐 중간에 또 이틀에 한 번 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지금 빨간색으로 도표로 표시되어 있는 게 8월 30일이니까 8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이 9월 1, 2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31일 날이 이제 반향 변경.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이제 패닉 강도가 100% 나오면은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오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데 여기서 이제 반향 변경까지 같이 겹쳤잖아요. 그러면 이때 뭔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을 시작할 수 있는 31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패닉 강도가 30%, 50% 세진다는 건 8월 30일까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시장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위로 약간 탄력적으로 붙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아우기 때문에 코스닥 자체가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워낙 시총 대비해서 가벼운 종목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30일까지는 좀 무난한 장세가 저는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날짜가 오늘 또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지날수록 코스닥의 상승률이 굉장히 좀 세질 거다. 하지만 이제 31일 날, 요날 이제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향 변경이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패닉 강도가 잡히면 이날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9월부터 이제 좀 밀리는 구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해요.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 제가 초록색으로 추세 라인의 하단을 상단과 하단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월가에서는 이제 트렌디 추세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이 트렌드 추세 라인을, 그러니까 300일선이 무너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는 이 초록색 선, 트렌드 상단 라인, 지지를 받을 때는 트렌드 하단 라인을 지지받고 점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도 코스피도 동일하고 미국 증시도 더 전반적으로 다 동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짜여져 있는 갑본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좀 빠르게 결론을 좀 도달해 볼까요?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닥 얘기를 했으니까 최대 반등률은 3% 정도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로 안에 보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전까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밤 11시에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연설이 있습니다. 10시에 시작하고요. 11시에 연설이 있는데 이 연설에서 뭔가 시장을 뭔가 안도랠리를 갖고 갈 수 있는 뭐 뻔짜죠. 뭐 당연하게 속도 조절로 완화로 얘기할 겁니다. 뻔하게. 그래서 환호 멘트, 이거보다 더 센 환호 멘트가 나올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코스닥 최대 상승률이 3% 정도. 아까 트렌드 상단 라인까지 부분이 딱 3%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철저하게 받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PBR이 0.2 몇 배다, 1배다. 이거는 추세 상승장에서는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퍼라든지 PBR은 이제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아까도 포인트를 계속 잡아드리지만 에너지, 가로 안에 LNG라고 되어 있죠. 조선이겠죠.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같은 뭐 기자재도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쪽으로 저는 그냥 같이 봅니다. 조선주보다는 에너지라고 좀 보고 있고, 에너지와 식량, 음식료밖에 저는 올해 연말에 우리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이 딱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의 마켓 타이밍 결론을 한번 도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월 말까지는 반등 추세가 이어지겠지만 그 뒤로는 오히려 방향을 하방으로 틀 수 있다. 제가 그 월요일 날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6일까지 우려감으로 빠졌다가 26일에 잭슨홀 때문에 환호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좀 빠르게 하루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 상황 약간의 좀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저는 일단 9월 5일까지는 원래 기존대로 상승을 봤는데 9월 5일주까지 첫째 주예요. 9월 첫째 주. 근데 이게 조금 더 앞서 좀 당겨졌다. 그 부분들이 모델에 나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시간 범위가 이틀 정도가 당겨진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QT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네. 양적 또 완화했던 것을 회수해 나가면서 시장이 거기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네. 라는 판단이신 거잖아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것만 예. 말씀드리고 그냥 끝낼게요. 예. 7월 달부터 원래 950억 달러씩 본격 QT를 하기로 했었는데 워낙 CPI가 높고 여러 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제 GDP 발표 나오면서 나왔거든요. 9월 1일부터 본격 QT 시작합니다. 매달 950억 달러. 예.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100조 넘는 금액이죠. 127조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대차대표 포리캐스트를 보면은 완만하게 그 경착륙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QT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인플레 고통 감축법에 대한 이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유동성의 싸움, 유동성 감소냐, 유동성 흡수냐. 그래서 9월 달 만만치 않은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야, 증권사들에서는 지금 잭슨홀 이후의 전략 보고서들이 오늘 아침 막 나오면서 대체로 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금리가 오히려 인상폭이 완화되면 기술주가 좋다. 반도체주 못 올랐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신 매니저님께서는 시장은 반등 탄력이 오히려 이제 둔화될 거니까 사료, 비료, 조선주, 네. 그리고 긴 흐름에서 봤을 땐 전통 에너지 주식, GS나 S-오일 밖에 답이 없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작년 3월, 5월 달 또 똑같은 게 계속 대자뷰로 반복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어려울 때 또 이런 사료주들이 틈새를 그때 노리기도 굉장히 강했죠. 하니까 네, 그런 장이 다시 올 것이다라는 말씀 네. 계속 해주고 계시니까요. 자,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자,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 무료 공개 방송. 네, 오늘은 예. 없습니다. 어제 해가지고. 예. 자, 그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